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다들 있으시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은 필수인데요. 막상 보험이 있어도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보험 가입은 쉬워졌어도 막상 보험 커버리지 내용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용할 줄 모른다면 보험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겠죠. 이 시간 교통사고 상해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 모시고요. 인터넷 보험 가입자들의 교통사고 처리 요령과 꼭 알아야 하는 보험 커버리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의 정대용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요즘에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사고가 정말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저희 네, 이 애너하임 방송국 바로 앞에서도요. 한 네, 1시간 전인가요? 되게 크게 사고가 났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LA에서 내려오면서 네. 여기 그 비치길에서 또 사고 난 거를 또 목격하고 아, 그랬는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아, 코로나 때 비해서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네. 그 사고가 날 확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냥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좀 많이 거칠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음, 운전할 때 좀 여유가 없으니까 네. 그게 이제 운전하면서 좀 드러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좀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차선을 바꾼다든지 해줄 때 뒷사람이 보면 좀 우리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양보할 마음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훅 들어온다 그러죠. 훅 들어오면 그냥 나를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또 이렇게 마음이 좀 같이 거칠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아마 좀 마음 상태가 조금 이렇게 평안하지 못해서 또 음. 그것이 사고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전문으로 하시니까 네. 변호사님께도 좀 문의가 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제가 방송 나가고 화요일에 방송 나가고 한 2, 3일 뒤에 우리 복음 방송을 아마 애청하시는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듣고 이틀 뒤에 사고가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연락이 왔는데 밤에 이 뭐라 그러죠? 남편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오토바이랑 충돌을 해서 옆을 받아서 네. 돌아가셨다는 아유. 문의가 왔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제가 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사고가 없기 때문에 또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사고 없이 또 이렇게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네네.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통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사고라는 게 나만 안전운전했다고 해서 뭐 안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 네, 부분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지 사고 수습도 할 수 있는 네,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사게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또 법적으로 들도록 하고 있죠. 네. 그것은 뭐냐면 사고가 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네네. 위험, 리스크를 안고 운전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별로 뭐 최소 한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조금 뭐 여담입니다만 교통사고 변호사가 나올 때마다 자꾸 보험 얘기를 해서 보험하시는 분인가 또 이렇게 생각할 보험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사고가 나면 그 뒤처리 제가 입은 피해 또 상대방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반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또 인터넷 시대 또이기 때문에 보험 에이전트 분을 통하지 않고 네. 또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보험을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한 세 분 중에 한 분은 뭐
이렇게 가이코라든지 뭐 트리플A 같이 에이전트 없이 브로커 없이 직접 좀 보험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반대로 이분들이 가입은 잘하셨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걸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제가 잘 아는 LA에서 아니면 미주 전체에서 가장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기자분이 계신데 네. 한 달 전에 저를 만나더니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치를 해서 보험을 샀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거 너무 쉽고 심플한데 네네. 이분이 모르시면 다른 분들도 모르실 수 있겠구나 해서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좀 생각을 해서 좀 요 주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 장단점도 있을 것이고 또 네.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서 가입할 때 장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좀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일단 비용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뭐 좀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싸겠죠. 왜냐하면 아. 중간에 그 에이전트 커미션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조금 더 싸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어, 대신에 우리가 에이전트 분한테 이 보험 통해서 보험을 구입할 때는 조금 그런 또 보험료가 커미션도 반영이 돼야 되고 네. 또 에이전트라는 것은 이제 또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또 네. 커미션이 조금 더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어서 네. 비용 면에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이 좀 저렴하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비용이 싼 대신에 단점이 있겠죠. 네. 단점 뭐냐면 우리 일반 운전자들은 사실 보험이 이렇게 가입하려고 보면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선택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 가성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커버리지 항목을 어느 정도로 해놔야지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물론 비싸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그런 좀 단점은 있고 또 하나는 이 커버리지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수시로 또 이렇게 비교도 해볼 수 있고 또 그렇죠. 요렇게 커버리지를 요렇게 했을 때 가격이랑 또 다르게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게 좀 유리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 에이전트를 통하면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물어볼 수가 있겠고 네. 좀 그런 많이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죠, 그죠?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장점은 어떤 커버리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느 부분을 높이고 또 어떤 부분을 낮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에이전트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이전트한테는 바로바로 물어보면 또 대답을 들을 수 네네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좋은데 사실 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그 커버리지 내용을 뭐 비교를 웹사이트 통해서 해 봤어도 네, 내용은 좀 잘 모른다.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났어요. 네, 그 이후에 두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사고 클레임은 그럼 온라인으로 만약에 자동차 보험 가입했으면 어떻게 클레임을 네. 걸죠? 그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네. 바로 그 받으신 그 뭐라 그러죠? 팔러시라 그러죠. 네, 보험 네. 카드에 보면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있고 네.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파일 어 클레임이라는 또 그런 메뉴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사고 내용을 이렇게 리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시면 무엇보다도 제일 심플하고 또 정확하고 또 사고에 대한 기록이나 이 기억을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보험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클레임을 하는 그 메뉴를 통해서 보험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그것도 조금 번거롭고 힘들다. 뭐 예를 들어서 트리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네. 그 아직까지도 다 전화를 해서 또 영어만 사용하시는 에이전트 그 뭐라 그러죠? 레프레젠테티브한테 또 일일이 설명을 해야 돼요. 사실 네, 네. 질문 내용은 언제 사고가 났고 몇 시에 났고 뭐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고 이런 걸 물어보지만
또 너무 또 사고를 당해서 좀 흥분한 상태에서나 또 우리가 그런 경우에 또 가뜩이나 안 들리는 영어가 더 안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플 A 같은 경우가 아. 좀 의외로 아직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네. 이 클레임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고 다 전화를 이렇게 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교통사고를 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또 네. 문의를 하시면 네. 또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에도 두 가지 옵션이 다 있어요. 에이전트 분을 통해서 좀 사고가 났으니까 좀 리포트를 해주세요 하면 네네. 요즘 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영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그걸 하셔도 음. 시간은 좀 걸려요. 한 15분, 20분 정도 네. 뭐 묻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이제 클레임 번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 케이스가 종료가 될 때까지 상대방한테 보상을 해주고 또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까지 그 번호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고 처리 절차는 제가 네. 지난번에 나와서 이렇게 차량 이 피해 그다음에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네네. 순서로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인분들은 대부분 뭐 영어도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서 이 좀 사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네네 더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에이전트 분이 사실은 그럴 의무는 없는데 네.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 제가 그 바디샵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하다 들어보니까 어 백인분들 이 영어에 익숙한 분들은 다 직접 그 커스터머 서비스로 전화해서 클레임을 하고 한국 분들이랑 한인 분들이랑 알메니안 분들은 아. 이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불편하니까 네네네. 다 에이전트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사고 이 클레임하는 과정도 뭐 온라인으로 가입을 했거나 에이전트 통해서 가입을 했거나 뭐 별반 큰 차이는 네, 없는 큰 것 차이가 같고요. 없으니까 네. 그 저한테 여쭤보셨던 그 자동차 전문 기자분 네. 기자님 듣고 계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점은 이 사고 클레임은 일단 했는데 네. 만약에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으면은 왠지 이 사고 처리가 에이전트 통해서 가입한 것보다 좀 느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사고를 당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당했다고 표현을 할 경우에는 차량 수리와 이제 그 부상에 대한 치료를 같이 진행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다쳤을 때는 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뭐 길에 가다 보면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당했을 경우에 그리고 제가 다쳤을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시면 정말 100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10에서 30 정도밖에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고요. 사실 어제도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4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쇼핑몰에서 차에 이렇게 부딪혀서 네.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본인이 그 치료를 받고 이 클레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얼마의 오퍼를 해왔다. 이제 이걸 액셉트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차와 차끼리 부딪혔을 때보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제가 갖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것은 전혀 모르시고 혼자서 다 뭐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네네. 혼자서 해결하다가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보상금을 상대방 보험회사가 오퍼를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거보다 소송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치료 기록이 충분히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고 만들지를 네. 못했기 네. 때문에 조금 손해 보고 이렇게 좀 세르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 사고를 내가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고용을 하셔서 진행하면 네. 본인이 좀 이렇게 신경 쓸 게 없겠죠. 음.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럼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들고 있는 우리 운전자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에 저보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 교통사고 변호사보다 훨씬 뛰어난 변호사분들이 수십 명이 계셔서 이 보험 가입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보험회사의 비용을 최소로 지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회사에서 다 또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네. 예, 사고를 냈을 때와 좀 당했을 때를 좀 구분해서 예, 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어떻게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하던 아니면 에이전트 통해서 가입하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여기서 문제는 이 보험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입은 쉽게 했어도 막상 네, 보험에 뭐 어떤 커버리지 들어있지를 모르는 경우를 참 많이 봤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보험 가입할 때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풀 커버리지로 그냥 알아서 네.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 이 풀 커버리지라는 표현은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풀 커버리지라고 해서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풀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쳤을 때 네. 아니면 상대방의 차가 파손이 됐을 때 또는 내 차가 파손됐을 때 이런 항목을 전체 리스트를 쭉 적었을 때 다 커버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뭐 렌터카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지만 네네. 풀 커버리지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천차만별인 거죠. 그때 네네. 보험 가입할 때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셨으면 대부분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네. 해서 한 번도 안 보는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뒤늦게 이제 일이 생겨서 보면 커버 한도가 굉장히 낮아서 뭐 좀 당황하거나 실제로 보상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풀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가입을 하셨고 보호는 받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입할 때 든 한도까지 네, 그렇게 네. 받을 수 있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진 보험의 커버리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꼭 알아야 되는 커버리지 뭐가 있는지 좀 네, 알려주시죠. 그 사실은 그 저도 오늘 방송을 위해서 제가 또 인터넷으로 보험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보험을 바꿔봤는데 저는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는데 네. 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뭐 조금 고민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좀 고민스럽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선택할 게 있어요. 식당 가서도 너무 선택할 게 많으면 저희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대충 정해져서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 좀 너무 많은 초이스를 이렇게 선택받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그 한 10가지 중에 제가 크게 나눠 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한 커버리지, 그다음에 내 자신을 위한 커버리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에이전트 분들이나 아니면 보험을 구입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라이어빌리티라는 말이잖아요. 네네. 이게 로스쿨에 가도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 라이어빌리티 이 말인데 제가 잘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을 위한 보험과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보호받기 위한 그걸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네. 생각하시면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 남을 위한 보험, 그래서 라이어빌리티라고 뭐 보통 줄여서 이렇게 하죠. 라이어빌리티 중에는 또 그걸 두 가지로 나누면 상대방 제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다쳤을 때 드는 보험, 그걸 이제 바딜리 인저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차가 파손됐을 때 그걸 이제 프로퍼티 데미지라 그러죠. 요 두 개는 상대방에게 제가 피해를 입혔을 때 드는 보험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 좀 앞부분에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다가 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쳤을 때는 커버를 안 해도 되지만 상대방을 다쳤을 때는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로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15,000불, 사람당 15,000불 그리고 그 사고당 3만 불로 이렇게 미니멈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다른 주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제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한 10만 불, 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불 정도로 이렇게 커버를 해놓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고에 대해서 이 사고당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에서 세 사람이 타고 있으면 1인당 10만 불씩 해서 30만 불이 되겠지만 4명일 경우에는 30만 불을 각 사람이 10만 불씩 못 받고 30만 불을 4명이서 나눠서 이렇게 네, 받게 네. 되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앞에 숫자는 개인당, 네. 두 번째 숫자는 어떤 한 사고에 대해서인데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해놓으라고 저희가 권하는 것은 근데 요즘 병원에 가서 이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쳐서 그 근육 강화 주사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PRP라고 해서 이렇게 세포 재생하는 네. 이런 주사도 맞을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런 주사를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번 놓는데 10,000불이에요. 10,000불이고 또 아, 더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하면은 뭐 7만 불, 8만 불이 나올 수가 그렇죠. 있죠. 근데 네네. 제가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의 한도가 15,000불이라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소가 들어와서 아. 저의 어떤 이 보험 커버리지 한도 이상을 받아가기 위해서 저를 상대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네네. 있죠. 네. 그래서 뭐 대부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집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좀 충분히 이렇게 커버를 해놓으시고요. 네. 뭐 또 더 재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엄브렐라라고 해서 이중으로 또 보호를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적게는 하지 마시고 한 네. 10만 불 정도로 좀 하셔야지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본인이 큰 음. 소송을 당한다라든지 이런 네. 경우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라이어빌리티에서 상해를 입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또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에 네네. 대한 내용도 있죠. 네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요즘은 차들이 럭셔리 카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이 5만 불이 훌쩍 넘는 차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법으로 정한 미니멈은 5천 불이에요. 아. 5천 불이지만 네. 요즘 뭐 렉서스라든지 BMW라든지 벤츠 같은 차들은 뭐 10만 불씩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 뭐 그렇게까지 커버를 해놓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 미니멈 5만 불 정도는 음. 커버를 해놓으시는 게 좀 네. 좋겠다. 예, 요 두 가지가 법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네. 예 그렇게 남을 위한 보험이라는 거죠. 예, 네. 요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자신을 위해서 들어놓는 커버리지도 있죠. 예, 나머지는 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면 한도를 줄이는 것 플러스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 안 할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 났을 때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컬리전. 네. 상대방 차가 파손된 게 아니고 제 차가 파손됐을 때 드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뭐 디덕터블이 얼마냐 네네. 뭐 이렇게 하면 500불이다 1000불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제가 운전하던 차가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이 있는데 제가 뭐 보면 차가 2004년도 차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밸류가 낮아서 에이 사고 나면 이 차 버리지. 이 차 수리 안 하고 그만 타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네. 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래도 뭐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하실 게 사고가 나면 렌터카를 이렇게 하시게 되잖아요. 네. 렌터카를 했을 때 이 렌터카를 빌려주는 회사에서 보험을 사라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보험을 사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구원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 이제 드라이버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차만 갖고 계신 그 차만 보험이 커버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차를 운전하더라도 다만 합법적으로 네. 뭐 렌트카가 됐던 친구가 차를 잠깐 빌려줬던 너 타도 돼 이렇게 해서 제가 퍼미션을 받고 그 차를 탈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보험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고가 났을 때도 네. 그 보험을 통해 수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컬리전 부분이 없으면 렌터카 회사는 사고가 났을 때 커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차를 수리할 네. 수 없으니까 네. 보험을 꼭 사러 갑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한 10불 정도 돼요. 네. 하루에 한 10불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달이면 300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닌데 네. 그래서 조금 아끼시는 건 좋지만 요것을 빼는 것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걸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컴프레hensive는 이제 컴프레hensive라고 있는데 아마 요거 아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텐데 저도 뭐 이 교통사고 변호사 되기 전엔 잘 몰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해 놨는데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차가 망가졌다. 망가졌다든지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차의 바퀴에 돌이 튀어서 아. 이렇게 밟혀서 와서 제 차의 네네. 유리를 깼을 경우에 네. 이 보험 커버리지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심지어 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슴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슴을 쳤다든지 말을 쳤을 때 이럴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말한테 우리가 고소할 수는 없으니까 요때 사용하라고 아. 자동차끼리의 충돌이나 다른 사람이 인발부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라는 게 이제 이 컴프레hensive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나올 때마다 반복하지만 UM 네.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또는 상대방 보험 커버리지가 낮을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좀 10만 불 정도로 충분히 해놓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6명 중에 1명이 무보험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최소 한도로 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분들을 대비해서 네. 좀 이렇게 요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예,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보험 커버리지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크게 이렇게 두 항목으로 뭐 나를 위한 보험, 남을 위한 보험 이런 네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시니까 많이 도움이 된 것 네. 같고요. 아무래도 뭐 비용 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네. 맞는 보험을 잘 선택을 하셔서 또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하시고 내가 내 차에 어떤 커버리지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맞춰보시는 네.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좋은 보험 회사라는 것은 이 비용이 싼면 일단 좋죠. 네.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좀 일 처리가 빠른 곳, 좀 그런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굉장히 빨리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 라이어빌리티를 인정을 하고 보상을 잘해주는 회사가 있고 네. 또 끝까지 안 줘서 우리 보험 드신 분을 좀 골탕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다른 보험회사면 그게 이미 해결됐을 건데 이 보험회사에서 일을 질질 끌어서 보험 가입자가 좀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좀 제가 이름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 뭐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던 에이전트 통해서 가입을 하던 가장 자신한테 맞는 보험을 찾고 네, 맞는 커버리지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네,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또 안전 운전하시는 게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정대용 변호사님이 소개를 쭉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또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네, 될까요? 저희 사무실은요 그 LA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네. 다운타운에 있고 전화번호는 213-351-3513, 213-351-3513이고요. 아니면 인터넷에 알렉스 차 변호사 또는 제 이름이나 www.alexchalo.com을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한국어로 좋은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 네. 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의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